정치인도 상품이다. 유권자는 정치인을 소비하는 소비자고, 소비자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상품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정치인도 마찬가지. 소비자에게 선택받고 꾸준히 업데이트, 변화에 적응해가면서 점점 더 좋은 상품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자. 국민의힘이 가장 고민하는 지점이 젊은층의 지지율이 약하다. 뭐가 있습니까? 박사님. 저를 여의도로 보내주시면. 시사 현황과 화제 인물을 집중 탐구해보는 파워 인터뷰 파통 토크쇼입니다. 오늘 22대 총선 대구 수성 을지역구에 유사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대식 예비후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출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수성구 을 지역구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대식입니다. 저는 지봉초등학교와 능인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조지타운 대학교와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이제 경제학, 사회학, 그리고 공공정책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북대로 돌아와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정치는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게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일 일선에서 변화를 직접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변화는 시대 정신이라는 것을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수성구 을에서 정치 현장에서 보다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수성구 을을 깨우고 국민이 편안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신인이어서 지역 주민들에게 굉장히 낯설지 않습니까? 네. 자신의 강점 뭔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은 지역을 많이 다니고 있어가지고 이제 낯설음이 많이 없어졌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제 장점을 좀 많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제가 82년생이어서 만 41세입니다. 그래서 젊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젊다는 것은 일단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뛸 수 있고 많이 활동할 수 있고 또 더 먼 미래를 고민할 수 있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한 번 더 소통할 수 있고 또 시민들과 함께 짧고 중장기 긴 시간 동안의 미래를 더 준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사회를 바라보는 사고가 조금 유연하고 또 국제적인 시각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변화 속에서 제가 많이 생활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또 뭐 서울에서 지방, 또 대구와 서울 뭐 이런 이런 환경에서 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적응력이 남다릅니다. 빨리 적응하고 빨리 배우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구를 매우 사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나왔고 또 미국에 잠깐 갔다 와서 다시 또 대구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군생활도 대구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좋은 제품은 항상 그 소비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사실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교육과 정치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학 박사를 받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제 대학생들에게 정치를 가르치는 일을 쭉 해왔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정치에 적용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있고 또 교육봉사단체를 오랫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제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왜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까? 제가 잘 드는 비유 중에 하나가 정치인도 곧 상품이다. 유권자는 정치인을 소비하는 소비자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비자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상품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비자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품을 고를 때 뭐 기능이 어떤지, 성능이 어떤지, 오래 쓸 수 있는지, 지금 내 주머니에 얼마만큼의 돈이 있는지 이런 것들 다 고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스마트하게 소비를 하는 우리 유권자들에게 정치인도 스마트한 소비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상품은 사실 삶의 변화를 불러옵니다. 우리가 뭐 아이폰이라든지 뭐 아니면 삼성의 갤럭시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속적으로 몇십 년 동안 계속 사용되는 상품이 되는 거죠.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비자에게 선택받고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이제 변화에
적응해가면서 점점 더 좋은 상품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자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정말 국민들에게 필요한 삶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이제 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출마하게 된 것이죠. 네, 들어가겠습니다. 정치학 박사이신데 네. 한국 정치 현실을 평가해 주시면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가장 핫한 연구 주제가 바로 양극화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뭐 이념적 대립도 굉장히 강하고 또 사람들 사이에 이런 생각의 화합이 잘 일어나지 않는 그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단 재밌는 거는 또 양극화가 발생을 해야 투표율이 높아집니다. 그래야 동원의 정치, 이제 많은 유권자들이 이제 투표장으로 이끌 수 있는 원동력이 또 양극화가 되는 거죠. 또 양극화가 사라지고 화합이 잘 되는 정치가 오면 또 투표율이 낮아집니다. 또 그런 재밌는 현상이 있긴 하지만 현재 우리가 가장 겪고 있는 이런 정치 문화에서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은 확실히 양극화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국제적인 경제적인 문제까지 더불어지다 보니 이 정치에 걸리는 부담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래서 하나를 해결하면 사실 다른 것도 따라서 좋아지거나 이런 문제가 이런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중첩되는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포인트아웃 하고 싶은 하나 이렇게 집어내고 싶은 또 중요한 정치적 현상은 이 청년 세대가 점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기존적으로 전통적으로 부동층으로 남아있던 이 젊은 세대의 관심을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진짜 현 정치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갈등을 동력화해서 지지를 확보하는 그 문제점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방금 전에 젊은층 지지를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이 가장 고민하는 지점이 젊은층의 지지율이 약하다. 맞습니다. 않습니까? 보관이 있습니까? 확보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저를 여의도로 보내주시면 젊은 층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정치 효능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정치를 얼마나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정치를 통해서 만족감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젊은 유권자들이 이런 정치 효능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어떤 소비자가 있으면 그 소비자의 니즈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 소비자에게 맞는 제품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현실인 거죠. 지금 국민의힘을 구성하고 있는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 그룹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젊은 층이 가지고 있는 이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 젊은 층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 효능감, 만족감을 얻지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사실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솔루션은 니즈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어렵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많이 노력하고는 있지만 잘 되지 않는다는 것도 현실인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엮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공감할 수 있는 메신저 또는 청년들에게 또 계속 소통을 지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되는데 그런 메신저와 메시지를 소통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대표성 우리 국회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국민의힘도 청년층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지속적인 소통과 이 청년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 또는 많은 젊은 정치인들이 나옴으로써 국민의힘도 청년의 지지를 함께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효능감이라는 용어는 아직까지 학술적인 성격이 강한 것 같은데 네. 정치 현실 속에서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하나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대구 경북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은 지역민계 주민들을 이렇게 쭉 만나보면 사실 개혁신당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이런 많은 뉴스들을 보면 구분 짓는 그런 정치, 우리가 화합해야 되는 이 정치인데 자꾸 구분 짓는 정치를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이 지역, 특히 대구 지역에 계신 유권자분들은 좀 많이 실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는 확실히 젊은 층에 대한 흡수력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으나 큰 대구 안에서의 총선의 영향력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영향이다. 네, 맞습니다. 보시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지역 국회의원들이 전투력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서 존재감이 부족하다 이야기하는데 혹시 후보께서는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전투력이 있습니까? 저는 전투력이 있다고 자부합니다. 잘 싸우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국회에 가서 잘 싸운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뭐 옛날처럼 뭐 이렇게 동물국회라든지 뭐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또 유권자분들도 그런 걸 기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어떤 게 잘 싸우는 거라고 생각해 봤을 때 뭐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상대를 잘 설득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목표 한 발을 이루기 위해서 집요하게 덤비는 것, 그렇죠? 도전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논리적이고 또는 비판적으로 적절하게 비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훈련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굉장히 분석적이고 또 그리고 비판적 사고를 적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제 자신의 능력이 잘 발견되고 잘 활용되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 원하시는 만큼 잘 싸우는 그런 의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국회 표결 과정에서 당론과 자신의 생각이 소신이 상실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사실 설득당할 용기 그리고 설득할 자신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저는 제 소신이 과연 옳은 것인가, 제 소신이 과연 맞는 것인가를 먼저 탐구하고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 소신이 옳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을 펼치고 여기서 필요한 것은 설득할 수 있는 자신감이 될 거고, 만약에 제 소신이 틀렸다라는 판단에 이르게 되면 저는 언제든지 설득당할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민후사, 결국은 모두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면 저는 제 소신과 당론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설사 다르다 하더라도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적절한 판단을 할 것입니다. 네, 소신과 당론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상당히 자신감이 넘치시는데요. 수성을 지역구 발전을 위한 청사진 어떤 거 준비되어 있습니까? 지역 현안을 살펴보면 사실 수성 뭐 드란길 개발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수성 남부선 문제도 있고, 또 지산 건물지구 노후화, 또 뭐 상동 중동의 주차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전에 현역 의원님도 공약을 내셨고 또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구청장님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시장님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제가 잘 이어받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제가 잘 식별을 하고 잘 찾아서 메꿔가는 방식으로 일단 우선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대폭 늘리려고 합니다. 뭐 소통 버스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한다거나, 뭐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연다거나, 그래서 지역민들의 니즈를 정확하게 발굴하고 이 니즈를 체험할 수 있게끔, 본인 아까 말씀드린 정치 효능감, 정치를 통해서 내 생활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끔 작지만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더 나아가서는 크게는 긴 기간, 사실 4년이면 생각보다 긴 기간입니다. 이 4년 동안 이 수성을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수성을 지역 자체가 변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그런 개발 사업 같은 것들이 또 포함이 되는 것이고, 또 복지관이 부족한 곳은 복지관이 확충돼야 되는 거고, 또 도로가 좁은 곳은 도로를 넓혀주고 뭐 이런 것들, 또 수성 남부선도 마찬가지로 교통이 부족한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런 솔루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하게 공약을 준비하고 있고, 또 다양하게 지역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공약을 전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수성 주민 여러분, 변화는 시대의 정신입니다. 잠들어 있는 수성구를 지역이 다시 깨어날 수 있게 에너지 넘치는 김대식과 함께 해주십시오. 정말 열심히 한 발 더 뛰고, 두 발 더 뛰고, 세 발 더 뛰어서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